대전 전자디자인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일주일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한국사 진도 수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12페이지를 펴보시면 오늘 배울 수업의 주제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라는 주제가 나와 있네요. 먼저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가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선생님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이 사회 조직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조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졌을까? 이 부분을 이번 시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 첫 번째가 바로 선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선사문화의 발달이라고 하는 소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선사시대의 의미, 그 선사시대의 뜻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기록 이전의 시대. 그래서 먼저 선자에 기록 사자라는 말로 해서 선사시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선사시대는 인류의 시작이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를 먼저 우리는 역사를 배우기 전에 배우게 됩니다. 선사시대는 크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말 그대로 당시 인류가 사용했던 도구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석기, 돌로 만든 도구란 뜻이죠. 그래서 이 석기를 가지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을 추론하기도 하고 유추해 보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의 연대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약 70만 년 전입니다. 네, 70만 년 전, 여러분 계산이 머릿속에 계산이 되시나요? 너무 먼 옛날이고 또 이 시대 정말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만큼 먼 시간입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 탄소 연대 측정법 이런 여러가지 과학기술을 통해서 당시 인류가 살았던 시대를 시간적으로 계산해냄으로써 70만 년 전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당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사용했던 석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뗀석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돌을 돌로 쳐서 돌에서 떼어내서 만든 석기라고 해서 뗀석기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여러분 교과서 12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바로 뗀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주먹도끼가 나옵니다. 주먹도끼. 요 주먹도끼가 나오면 요거는 구석기구나 라는 걸 사실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석기 시대 인류는 거의 동물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활했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거나 또는 산에 있는 과일이나 채소, 여러 가지 곡류를 채집해서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냥과 채집. 그리고 이들은 계절이 변하고 자신들의 먹잇감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면 그 먹잇감을 찾아 함께 이동하는 이동생활을 하게 되죠. 이동생활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들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대부분 근처에 있는 동굴이나 아니면 잠시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맛집을 지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인들의 그래도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동물과 다르게 일단은 언어가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불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어와 불을 사용하더라.
그리고 이들은 혼자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작은 소규모의 무리 생활을 하더라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석기가 69만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70만 년 가운데 69만 년이 구석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만 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기원전 8,000년 전입니다. 기원전 8,000년 전 인류의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우리는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갑자기 인류가 사용하던 도구가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삶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가 생기자 우리의 생활 모습과 생활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교실에서 수업하던 이런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바뀌고 해마다 밖을 나갈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나가고 이렇듯 환경에 인류는 적응하기 위해서 인류 역시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신석기 시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 연대는 약 기원전 8,000년입니다. 기원, 이 인류사의 기원이 되는 것은 예수, 여러분 알고 있죠?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기원전, 그리고 그 이후를 기원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원전 8,000년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0년 전에 드디어 인류는 뗀석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석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석기가 바로 간석기입니다. 뗀석기 같은 경우는 돌을 돌에서 쳐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뗀석기라고 그랬죠. 간석기는 말 그대로 돌을 갈아서 만들었다고 해서 간석기라고 부릅니다. 왜 간석기를 만들었나? 주먹도끼, 12쪽에 보시면 주먹도끼가 나오고 지금 교과서에는 간석기의 모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화살촉, 화살의 앞부분, 뾰족한 그런 화살촉 부분을 석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갈아서. 그렇게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부분인데 왜 그러면 이런 간석기를 만들었는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구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인류가 사냥할 사냥감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빙하기 때는 거대한 동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큰 도끼 같은 그런 주먹도끼를 이용해서 잡거나 근처까지 가서 때려잡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서 동물들의 몸집이 작아지기 시작했대요. 몸집이 작아지면서 이들이 좀 더 날렵해지고 빨라지게 되면서 그들을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까이 가도 동물들이 달아나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원거리에서 사냥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 후기 구석기 때는 창과 같은 승배찌르개라고 하는 이음도구를 이어붙일 수 있는 구석기가 등장했고 신석기 때는 드디어 먼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사냥감을 맞출 수 있는 활과 같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간석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신석기 시대 때 또 하나의 특징은 농경과 목축의 시작입니다. 지구기온이 상승하면서 역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그런 따뜻한 기후가 되었겠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동생활 하는데도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착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생겼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또 산채로 작은 사냥감들을 집에서 길러서 가축으로 키우면서 그들을 목축을 통해서 또 자신들의 먹거리를 저장해가는 그런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당연히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 농사를 통해 얻어지는 수확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 도구들을 만드는데요. 신석기 시대 때 새롭게 등장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토기입니다. 토기. 흙으로 큰 저장 도구, 그릇을 만들어서 그릇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큰 항아리 같은 그런 토기들을 만들어서 그곳에 자신들이 농사지 그런 곡물들이나 아니면 채집한 그런 과일들, 채소들을 저장해 놓는 그런 도구로 이 토기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만주 한반도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출토되는 빗살무늬 토기가 보입니다. 네,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신석기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동 생활을 청산하게 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을 잘 지어야 되겠죠. 이전 이동 생활할 때야 동굴에서 살든 막집을 지어놓고 대충 살다가도 이동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 한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보금자리, 좀 더 안정된 보금자리를 위해서 이들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집을 바로 웅집이라고 부릅니다. 웅집, 움푹 파인 형태의 집을 의미합니다. 땅을 반지하 형식으로 깊게 파서 어느 정도 기온의 이제 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움푹 판 집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반지하 형식으로 땅을 판 위에다가 요 위에 텐트 형식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반지하 형태의 집을 바로 신석기 시대 웅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농사도 지어야 되고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씨족의 형태를 넘어선 부족 사회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여러 씨족들이 함께 구성된 그 씨족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범위의 사회 조직이 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족 사회를 이뤘고 이 시대까지만 해도 아마 역사학자들은 평등 사회를 이루면서 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 사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선사시대, 그 중에서도 신석기인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도 고고학자들도 추론할 뿐입니다. 왜냐? 저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들의 삶과 흔적,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을 통해서 이 선사시대를 이렇게 추론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네, 선사문화의 발달에 이어 이제 계급의 출현과 국가의 출현 부분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석기 시대를 지나 드디어 금속을 다루는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처음으로 금속을 다루는 시대가 바로 청동기, 그리고 이후에 철을 발견하게 되면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나비 효과라는 이론을 혹시 아십니까? 나비 효과란 동경에서의 나비의 날갯짓이 이 날갯바람이 태평양을 건너가면 태풍으로 변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하나의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뜻을 의미하죠. 인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역사학자들은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인류 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줬길래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기 전에 여러분 보시면 농경과 그 다음에 목축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겁니다. 당연히 식량의 생산량도 증가가 되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잉여 생산물, 먹고 남은 생산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먹고 남는 게 있다. 누군가는 가지고 누군가는 못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는 가지게 될 겁니다. 가지게 되면서 드디어 공동체의 재산이 아닌 개인 소유의 사유 재산이 생기게 됩니다.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면서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고 누군가는 적게 가지고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는 어떤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이런 와중에 인류는 청동기라고 하는 금속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면서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동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동기 시대 이 인류는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게 될까? 첫 번째는 청동기겠죠. 청동기. 보통 이 청동기로는 무엇을 만드냐? 많은 사람들이 청동기를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당시에 그래도 가진 자들, 지배자들, 당시에 부족의 장들 이런 사람들이 청동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청동기로는 이 만주 한반도에서 많이 발견되는 청동기로는 여러분 비파형 동검이 있겠고요.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과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런 도구들은 대부분 당시에 어떤 그 한 집단의 지배자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들이 소유한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청동기에는 농기구나 다른 것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단지 비파형 동검과 청동거울, 청동방울과 같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제사용 도구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동기가 시작됐다고 해서 이전에 쓰던 석기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동기 시기에 또 많이 사용된 석기가 있습니다. 석기. 돌로 만든 도구 중에 농기구로 쓰인 반달 돌칼이 추수용 도구, 변화보리와 같은 곡류들의 이삭을 자르는 그런 추수용 도구로 반달돌칼이 청동기 시대 때 많이 만들어졌고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기도 여전히 사용되겠죠. 신석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였다면 청동기 시대 때의 토기는
민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민무늬. 민무늬 뜻이 뭡니까? 네, 무늬가 없는 토기를 민무늬라고 합니다. 민무늬라고 부르고, 여러분 신석기 시대의 연안입니다. 신석기 시대 때의 토기 모습은 밑부분이 이렇게 뾰족했다면, 여기 나오는 민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밑부분이 평평한 형태의 토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부분의 모양이 다른 이유는 신석기인들의 생활 터전이 강가나 바닷가와 같은 모래밭이 많았다면, 청동기인들이 사는 곳은 농경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평야나 구릉지대, 흙이 많은 곳, 단단한 지면이 많이 있는 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밑부분이 평평한 형태의 그런 토기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를 볼게요. 사회. 당연히 뭡니까? 이 사유재산과 빈부의 격차.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간의 본능 가운데 뭐가 보이십니까? 네,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이 보이시죠? 이게 집단으로 가게 되면 더 큰 형태의 어떤 소유욕이 나타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른 부족이 가지고 있는 땅,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경지, 이 땅을 내가 더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겠죠. 당연히 부족 간에 땅을 사이에 두고 이 부족 간의 정복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되면 정복 활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부족 간의 지배부족과 피지배부족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이런 더 거대해진 집단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등장합니다. 지배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사회는 더 분화되어지면서 드디어 평등사회, 신석기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평등사회는 끝이 나고 드디어 계급사회가 등장합니다. 계급사회. 계급이 분화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배부족 안에서도 고위층의 지배자와 평민들, 그리고 피지배부족 같은 경우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계급이 분화되는 모습을 청동기 시대 때부터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 여러분, 오늘의 가장 큰 주제, 바로 국가가 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뭔지 아십니까? 네, 당군 왕건이 세운 고조선이죠.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이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제 기원전 500년경에 인류는 드디어 철이라고 하는 금속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철을 다루는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은 청동기와는 달리 많이 활용이 되는 금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철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의 경우 그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디서부터? 무기,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땅을 가는 농기구 역시 이 철기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철기를 사용하는 철기 시대라고 해도 역시 청동기는 사용이 됩니다. 청동기의 용도는 이제 더 이상 무기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기보다는 제사용, 의식용, 제사장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뭐 시조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제사용 의식용 도구로 이제 전락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요 청동기 시대 때 또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청동기가 사용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청동기가 바로 세형동검입니다. 여러분 세형동검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청동기 때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릅니다.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고 세형 동검은 간을 세자를 써서 세형 동검이라고 부릅니다. 철기 시대 때는 세형 동검이, 청동기 시대 때는 비파형 동검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철기 시대 당연히 농업 생산력은 청동기 시대보다 훨씬 더 발전하겠죠. 뭐 때문에? 위에 있는 철제 농기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여러 나라들 사이에 교역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주 한반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중국과의 교역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네, 당시 만주 한반도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중국과 교역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화폐가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 붓이 발견됩니다. 이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문자는 중국의 한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초기 철기 시대 때 이 한반도 만주 지역의 우리 민족의 국가가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 집단,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많은 사회 집단들이 이 집단들이 크게 통합이 되면서 여러 나라의 출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기 시대의 만주 한반도 지역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들이 생기지 않았나.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만주 지역의 부역, 고구려, 그리고 한반도 북부 지역의 옥저, 동해, 한반도 남부 지역의 마한, 진한, 변한과 같은 사만이 등장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초기 철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선사시대부터 이 청동기, 철기 시대까지 이 부분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